이번 주에는 중동 지역 불안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중동 지역에 대한 전면전, 즉 전쟁 발발에 대한 위협도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투자처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조 원 정도를 매수하는데 사용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연기금 이야기입니다. 증시를 방어하는데 꽤 많은 돈을 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올해는 국내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연기금이 국내 시장 비중을 줄이고 해외 시장의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영향력 또 여파 또 정말로 이렇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했었던 원인 폐렴에 대한 이야기, 요즘에 공포스럽다라고 얘기 많이 나오죠. 우한 지역을 여행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런 폐렴 발병 소식도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왔습니다. 자, 관련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이 폐렴 바이러스가 사스와 비슷하고 유사도가 80% 정도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관련 테마주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는 일단 1월이 시작하게 되면서 뭔가 기대감도 좀 있었고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 나올 것이다 생각을 많이 했었겠습니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어떤 기대감에 좀 반했었던 그런 불안감들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이런 재료들이 악재 국면에서 어떻게 호재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망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주 시장 전망은요, 일단 중동 지역의 이슈가 많이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란 쪽의 이야기들은 일단 한번 보복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확전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주 초반에 하락했다가 주 후반에 다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확전이 자제되는 어떤 형태, 즉 이란도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는 내용일 거예요. 여기서 미국을 전면전으로 건드리게 되면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것은 이란 쪽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불안감들은 조금 감소하게 될 테고요. 새로운 어떤 협상의 시작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주 15일입니다. 수요일 날 1차 합의를 워싱턴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 류호 부총리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행들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위해서 13일, 오늘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치면 이제 내일쯤 되겠네요. 내일 새벽 정도에 이제 워싱턴을 방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15일날 세계적인 1차 합의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번 합의문에는요,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서비스, 환율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 합의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9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한 어떤 수위들은 조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무역 분쟁에 대한 것들도 일단락 됐다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분쟁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이다.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떤 회복력이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중동 지역의 악재가 소멸되면서 이런 미중 무역 협상에 확실한 이런 눈에 딱 띄는 그런 형태의 도장을 찍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시장이 가지고 있는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바이오 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한미약품, 뭐 제넥신 등등 이런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신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헬스케어 업종의 어떤 기대치. 사실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시대 그리고 이런 원격 진료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쏠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한 가지를 더 본다라면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 새로운 IPO, 즉 기업 공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 공개, 이 IPO 같은 경우는 업황이 살아나야지만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뭐 만약에 바이오 업황이 많이 안 좋았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신뢰도가 막 떨어졌어. 이럴 때 기업 공개하게 되면 자금을 끌어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바이오가 이제 뭐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게 되고 상승세를 계속 보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주식을 상장시키게 되면 그만큼 또 자금의 유치가 쉬워진다는 이야기 됩니다. IPO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기업의 주가를 시장에 상장시키고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많이 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라든지 또는 업황이 안 좋을 때는 IPO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CJ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IPO가 주목을 받는 형태 또 업종이 다시 돌아설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분위기들이 이제 시장에 형성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해외 쪽에서는 큰 악재 같은 건 없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들도 긍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면은요, 작년에 10조 원을 쓴 연기금이 올해는 국내 주식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제 연기금에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국내 주식을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의 비중을 늘릴 것이다. 뭐 이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리스크 감소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뭐 해외 쪽으로 많이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더 늘리고 이런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연기금이 이제 전통적으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죠. 즉 시장이 많이 하락하게 된다라면 정부 쪽에서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사실 연기금으로 한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판단해 봤을 경우에는 국내 연기금이 일단 작년에 10조 원을 가지고서 시장을 방어해 줬는데 만약에 올해도 시장에 불안감이 나타났을 때 연기금이 과연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그만큼 자금을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시장이 상승하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기금의 어떤 방어력이 약해지게 된다면 증시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의 이러한 어떤 국내 주식 비중의 축소 같은 경우들은 우리 시장의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하는 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에 뭐 이러한 연기금들의 어떤 비중이 줄어드는 자리를 외국인들이 메꿔주게 된다면 뭐 증시 같은 부분은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조건은 따라 붙겠죠. 뭐가 될까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한국 주식의 저평가 매력이 크게 부각이 되고 외국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어필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상황은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시장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한국 증시가 뭐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되는 국면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국면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지금은 괜찮은데 만약에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이런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기금들의 어떤 매수 흐름들이
강하게 기존과는 다르게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걱정할 게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국민연금의 변화, 이런 비중 변화들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하락 국면에서의 어떤 연기금의 동향들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이런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 증시를 방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우한시에서 폐렴이 발생을 했는데 유사도가 사스와 8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이미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야기를 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일단 감기 같은 이런 그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을 좀 유발하는 그런 병원체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6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4종류 같은 경우는 그냥 가벼운 감기 뭐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2종류는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이제 총 7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사스하고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유사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박쥐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인간을 공격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피해를 많이 줬는데 이번에 좀 그렇게 비슷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 사스 같은 경우도 이제 광동성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한시 같은 경우도 그 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지역적인 측면이 약간 좀 그 같이 좀 뭔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한시를 여행하고 돌아온 게 국내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인 불명의 폐렴을 지금 일으키게 되면서 격리가 되고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수용해서 격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것을 역학조사를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로 커지게 된다라면 문제가 커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뭐 메르스라든지 에볼라라든지 이럴 때 여러분 아셨겠습니다만 뭐 백신 관련한 부분 또는 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예방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호흡기 쪽이기 때문에 뭐 중국 지역 같은 데서 뭐 마스크가 뭐 돈이 나가지고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라든지 이런 소독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동물 백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신 관련한 기업들이 크게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별일 없이 그냥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자가 더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41명의 인원이 발병을 했고요. 그 중에 1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치사율이 높은 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뭐 당연히 병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마주들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듯이, 단기에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 부분들은, 이제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커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테마에 엮여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 아직 움직임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라면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우한 폐렴과 관련주들, 백신 또는 뭐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예방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을 두루두루 넓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중동 불안감에서 미중 무역 협상 도장 찍는 것, 그 다음에 바이오 컨퍼런스 이런 쪽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작년에 10조 원을 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 이런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방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시장이 어떤 악재를 통해서 변동성을 보게 된다면 기관의 방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 대신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면 오히려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 바이러스가 사스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그 방역 당국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뭐 단계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일단 좋겠습니다만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업종을 본다면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 이런 예방 쪽과 그다음에 백신 관련 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드리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변명하지 말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시장 탓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손실을 왜 났습니까?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란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쏴가지고,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냥 손실이 난 이유는 그냥 내 탓이죠. 네, 내 탓이다라고 손실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는 실수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해도 괜찮다. 하지만 실수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